현지 언론의 손흥민에 대한 반응이 열렬하다, 친구야.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언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을 인용하여 손흥민이 토트넘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그들은 언제나 기적적인 플레이를 펼치던 손흥민이 이번에도 멋진 장면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한 손흥민의 플레이에 집중했다. 이제 나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만든 영향과 한 번 더 세계에 기억될 장면들을 공유하겠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팀을 공격수로 이끌었다. 이번 경기는 그의 개인 실적뿐만 아니라 팀 순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손흥민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쏟아졌다. 토트넘은 영국 런던의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2023 EPL 시즌 제37라운드에서 버리와의 경기를 치렀다. 경기 전에 토트넘은 10승 8무 11패로 총 60점을 기록하며 5위에 자리했다. 반면 버리는 우리는 5승 9무 22패로 총 24점을 기록하며 19위에 자리했다. 객관적으로 토트넘은 유리한 조건을 가졌지만 언론은 항상 축구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기 때문에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날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으로 출전했다. 평소처럼 손흥민은 팀의 공격을 앞에서 주도했다. 영국 언론은 손흥민이 특히에게 강한 것을 강조했다. 지난 13경기 중 10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6골 3도움을 기록한 그는 9개의 공격 포인트를 얻었다. 2019 시즌에는 70m 드리블 원더골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시즌의 첫 경기인 작년 9월에는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이 시즌 손흥민은 14골, 9도움을 기록했다. 그가 한 번 더 도움을 기록하면 2019-20 시즌과 2020-21 시즌에 이어 세 번째 연속 텐텐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의 활약은 팀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토트넘은 젠장, 토트넘 호스퍼는 현재 아스턴 빌라의 4위로부터 7포인트 차이가 나며 몇 경기 남지 않은 상태야. 적어도 무패로 2경기 이상 승리해야 하고 빌라가 패배해야 해. 친구야. 선수인 손흥민은 웨스트 브로마 할 경기에서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밝혔다. 그날 웨스트 브로마는 지면 하락한다는 압박 속에서 승리해야 할 상황이어서 그들도 토트넘만큼이나 절박했다. 경기가 시작되고 토트넘은 먼저 득점을 올렸다. 전반 3분, 메디슨이 왼쪽에서 침투 패스를 받아 박스 오른쪽에서 슛을 가했지만 방어 수비에 막혀 튕겨져 나갔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긴장스러웠기 때문에 웨스트 브로마가 경기를 뒤집을 기회가 있었다. 전반 30분, 오토베가 크로스를 올리고 뉴가가 토트넘의 골을 위협하는 헤딩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비차이가 슈퍼 세이브를 하여 막았다. 이후 토트넘은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고 골을 향해 공격을 이어갔다. 전반 37분, 존슨이 날카로운 상승공을 연결하여 안팎으로 슛을 가했지만 골키퍼는 쉽게 그의 슛을 따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공격을 이어갔다. 젠장,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서 짜증이 났어. 전반 22분, 손흥민이 박스 앞에서 치명적인 슛을 가했고 그것은 골을 향해 직행했지만 골키퍼가 막아냈다. 그 뒤로 1분 후 다시 슛을 가했지만 아쉽게도 무승부로 끝났다. 해설자들은 손흥민이 상대팀에 압력을 가하고 혀를 내밀며 도발적인 태도를 취한 데 대해 열광했다. 그런데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던 시점에서 해리 케인이 전반 24분에 놀라운 골을 넣었고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이 만들어졌다. 심지어 일부 토트넘 선수들도 잠시 말이 없어졌다. 그러나 손흥민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며 팀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렸고 외국 해설자들은 놀랐다. 그 후 토트넘이 공격을 이어가고 전반 28분에 첫 골이 나왔다. 위협적인 장거리 슛으로. 그리고 31분에 게임을 동점시켰다. 비슷한 위치에서 그들은 상대팀 앞에 수비벽을 만들고 강력한 슛을 가했고 결정적인 골을 넣었다. 그것은 동점골이었고 그 후로도 손흥민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 전반 42분, 그는 박스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기술로 한 명의 선수를 넘어서며 슛을 가했지만 아쉽게도 골대를 크게 벗어났다. 심지어 해외 해설자들도 손흥민의 컨터어택 슛에 놀랐으며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다.
그래서 전반전은 1-2-1로 끝났다. 손흥민의 날카로운 슛에도 불구하고 해외 해설자들은 다른 측면에 집중했다. 전반 후 짧은 휴식 동안 해외 해설자들은 손흥민의 행동을 밀접히 지켜보았다. 손흥민이 자신의 좌절을 참지 못하고 터져나온 장면이었다. 후반에 긴장된 15분 동안 그는 효율적인 상황에서 공격수로 돌진하던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은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을 향해 그의 실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대신 그는 한 명의 수비수를 빠져나가 고립된 왼발 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결국 막혔어, 친구야. 나는 그 클루세프스키 녀석을 상자 오른쪽에서 향해 움직였다가 중앙으로 돌아와 왼발 슛을 시도했지. 그런데 젠장, 놓쳤어. 골키퍼가 잡았어. 손흥민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심으로 화가 나 있었어. 특히 전반전에 매디슨이 경기의 첫 시간 동안 슛을 3번이나 직접 시도했다. 그는 전반전에 동료들에게 더 좋은 위치에 있을 때 패스하지 않고 계속해서 슛을 시도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좋지 않았고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손흥민은 전반전에도 명백히 불편해 보였다. 25분에 그는 경기를 1-2-1로 동점시키는 골을 넣었고 딱 1분 후 브렌난 존슨이 상대팀 골키퍼의 짧은 패스를 막았다. 어디에서든 나타난 존슨은 손흥민 옆에 있던 동료에게 패스하지 않고 골키퍼와 골대 사이의 좁은 슛을 시도했다. 그런데 그런 슛은 손흥민만을 위한 것이야. 공은 무게를 벗어나며 골선 밖으로 나갔고 그래서 손흥민은 다시 자신의 좌절을 표현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우울해지고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막내둥이인 전반 후반 37분에는 젠장 손흥민이 왼발 슛을 날려서 골맨 위 왼쪽 구석에 공을 박아 넣었어. 다행히도. 그래서 토트넘은 이겨서 종료되었어. 그런데 두 골 모두 수비수가 넣은 것은 꽤 놀랍다. 특히 19위인 벌리를 상대로 한 것을 생각하면 말이야. 이 힘든 승리는 다시 한번 토트넘의 성능이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경기 후에는 외국 해설자들이 토트넘 선수들의 이기적인 움직임과 손흥민의 화가 나 있는 반응에 집중했다. 해외 언론도 그런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애슬레틱은 이 경기가 토트넘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지만 경기 내내 팀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대신 개별 선수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좋은 기회를 놓치는 장면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알아봐. 언론은 또한 손흥민이 모든 경우에 동료에게 공을 전달할 필요는 없지만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흥민은 이 시즌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로 3v3 경기에서 17골을 넣었으며 세계적인 공격수로 인정받고 있다. 젠장, 그거 진짜야. 진짜 왜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선수는 기회를 보았지만 그에게 패스하지 않았어. 그런데 손흥민은 계속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러나 아무도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토트넘 선수들의 태도가 엉망으로 보인다. 일부 해외 언론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오늘의 경기는 손흥민의 개인 노력 덕분에 운이 좋아서 승리로 끝났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토트넘 팀이 손흥민의 지시에 더 따르길 바란다. 지금까지는 세계적인 시간이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면 좋을 거야. 고마워.